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얘기 나올 때마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들 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서 역량이 우수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잘 나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보지만, 그러나 그 여러 요소들보다 더욱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제가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 특히 과학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문민정부 시대에도 발전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됐고요. 적어도 그때 투자를 늘려나가고 투자하는 그 수준의 소위 늘어가는 기울기, 과학기술 투자의 공공부문의 그 투자의 기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과거 정권보다 저희 정부에서도 기울기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울기, 저도 참여정부도 과거의 정부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잘 가고 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자꾸 넣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돈의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큼 예산을 더 쓰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행정체계, 어디에 어떤 것을 연구과제로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연구비를 더 주고 또 중단하고 할 것이냐 하는 이 전체 소위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제가 와보니까 없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무조직이 행정사무밖에 할 수 없는 조직이고 실제로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데 과학기술부는 자기 부분의 예산도 있고요. 산자부 자기도 예산을 쓰고 남에게 예산도 분배를 하고 하니까 타 부처에서 과학기술부의 그 판정에 의한 분배에 잘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보다 우위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쓰지만은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적 우위로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로 격상시켜 주어서 타 부처를 통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학기술부 총리제도를 만들고 말하자면 확실하게 단기적 성과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위 심사 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계량화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목표는 예산도 매년 그 증가 속도를 유지해서 늘려나가되 효율성을 또 예산 증가 폭만큼 더 늘리면 그건 2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 겸손합니다. 자랑합니다.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요. 근데 지난번에 이태리에 제가 갔더니 이태리 총리께서 세계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어느 연구기관에게 물었더니 그 연구기관이 한국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한국하고 얘기 좀 하자. 근데 4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그럼 내각이 흔들려 버려서 못 올란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그 혁신 체계, 국가기술 혁신 체계 또는 지방기술 혁신 체계, 이 체계 자체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미디어랩이라는 연구소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특허 학위 전문 기술 기술 논문이죠. 과학 기술 논문은 물론이고 그 특허 출원 건수, 그게 지금 이제 작년에 6위까지 왔다가 재작년에 6위까지 왔다가 작년에 4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4위까지 올라왔는데, 이건 이런 점에서 지금 문민정부 이래로 한국 과학기술은 잘 가고 있고, 참여정부에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잘 가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최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박수 치시고 싶으면 치세요. 이제 그 기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가, 그래서 질문이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이제 3개가 남아있거든요. 예, 예. 하시죠. 뭐.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저도요, 열이 좀 떳떳하게 나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용기 100배 해서 한번 파워풀하게 해보라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오늘 저 라디오 생방송 진행이 있어서 앞으로 한 20분 정도만 더 저희가 좋습니다. 진행을 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뉴스 24에서 예, 아이뉴스 24 정종호 기자입니다. 4년 전쯤에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 영국의 가디언지가 취임 하루 전에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 권위주의라든가 지역주의, 그리고 이 집단적 폐쇄주의 등 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온라인 민주주의가 꽃피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물론 1년 뒤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아웃하다라는 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요. 일단 대통령께서는 아까 시작 말씀에서 온라인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였고 직접 글을 쓰시기도 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가라는 고민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온라인 민주주의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이 4년 동안 국정 운영하시면서 이 온라인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신 결과 장점과 그리고 이 국민의 여론 수렴 창구로 온라인 민주주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라인 매체조차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정치 무대에서 요만큼이라도 유지해 갈 수 있었을까, 발을 붙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 때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미 그때 끝난 후보였습니다. 끝난 후보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를 다시 살려냈습니다.